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 매주 어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식 호재에 관련 내용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테슬라 주식에는 어떤 호재가 있는지 관련 이야기,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세배 레버리지, TQQ, SRXL, BLZT, ETN 등이 잘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중국 주식들이 오늘 큰 상승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주얼 메모시 관련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특급펜으로 제가 3월 17일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다음 주 인베스트 데이 GTC 관련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다. 단타보다는 스윙으로 엔비디아를 분할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총 4번에 나눠서 매수 예정이었는데 처음에 1차로 242.02불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3월 18일 이제 장 시작 전 프리장에서 245.4불에 걸어두었다가 체결이 되지 않아서 약간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8% 정도의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엔비디아를 미리미리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스윙 트레이딩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8% 상승한 34,754포인트, 나스닥은 2.05% 상승한 13,893포인트, S&P 500은 1.17% 상승한 4,463포인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 상승률을 본다라면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이번 주에만 S&P 500 같은 경우 6.2%가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 지수는 8.1%, 그리고 다우 지수는 해당 기간 5.49%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의 이번 주 상승률은 2020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QQQ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351.49불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14% 정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SPY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7.39%로 고점 대비 하락률을 이번에 많이 줄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시장은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긴장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장 시작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3%까지 인상해야 한다라고 매파적 발언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3월 FOMC 정례에서도 0.5%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인물인데, 연준 위원들은 앞서 회의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 1.9%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이는 남은 회의에서 0.25%씩 금리를 인상할 경우 총 6회 정도를 예상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러드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3대 증시 모두 마이너스로 시작이 됐고요. 하지만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에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종가 부분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지금 연준 의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경우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번 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을 주장했으나, 금리 인상에 있어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단기적으로 한 차례나 여러 차례 0.5%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필요한 경우 기준금리를 0.5%한 번에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FOMC, 올 FOMC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올 FOMC에서 기준금리 0.5%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한 번은 이제 조정이 잠깐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길게 보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2% 되는 시점까지는 특히나 나스닥이나 이제 뭐 기술주 관련해서는 좋은 실적과 함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통화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등을 논의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해 설명했으며,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라며 양국의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이번 주 이자를 이제 달러로 지급하면서 디폴트 위기가 해소가 되었다. 그런 영향도 이제 증시에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주목되는 부분 엔비디아가 저는 주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리 엔비디아를 선침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이렇게 테크팬 채널에서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데 미리미리 매수를 하면서 엔비디아를 보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6.81%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GTC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이터 센터용 5나노 공정 프로세스 발표 9월 예상되는 비디오 게임용 신형 GPU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옴니버스 제휴 상황과 이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발표 그리고 특히나 이 자율주행 부분 테슬라가 지금 현재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엔비디아도 테슬라를 따라갈 정도의 이제 GPU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칩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파이프라인 공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암홀딩스 인수를 포기하면서 엔비디아의 현금 보유고가 넉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으며 현재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350불에서 370불 등 최근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350불 이상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900불을 다시 넘어서면서 905.39달러 3.88%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차트상으로 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볼리뉴 밴드 상단을 지금 뚫고 올라간 모습이고 현재 100일선만 위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100일선만 또 넘어간다라면 지금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볼리뉴 밴드 상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위로는 60일선, 100일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하기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테슬라 마찬가지로 RSI가 지금 55.92,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RSI가 60.5로 높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CCI 기준으로도 테슬라는 151.92, 엔비디아는 CCI가 197.37로 다시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과열 구간에 약간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전기차 관련해서 니오도 10.84%로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샤오폰 같은 경우는 15.22% 나오면서 반등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에는 전기차 섹터만큼 좋은 종목들이 없다. 특히나 그리고 현금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 전기차 섹터들에 있고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가격을 올렸고요. 이번에 또 샤오퐁도 가격을 올리는데 이런 가격을 올리는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가격을 올리는 행위들을 할 때마다 기업들의 좋은 실적 그리고 좋은 EPS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 나이키 같은 경우는 3%대 상승, 스타벅스 2%대, 비자 2.65%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는 4차 백신 접종 FDA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6.39%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잉은 이제 1.39%, 그리고 항공 관련해서 델타항공이 1.43%,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2.25%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카지노 관련 라스베가스 샌즈가 4.25% 상승하는 모습, 카니발이 1.62%, 지금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이 1.07%, 로얄 캐리비안이 1.6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에너지 섹터가 좀 약세를 보였다. 특히나 이제 워런 버핏이 매수한 옥시덴탈은 마이너스 3.0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승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배로 브리지 종목들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이제 3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53.17불로 6.21% TQQQ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RSI가 53.68, CCI가 96.15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직 고점 대비 하락률은 하지만 마이너스 42%로 올해 추가적으로 더 상승 흐름이 나온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긴 하지만 이 정고점 부근까지 이 QQQ 기준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정고점 부근이 대략적으로 400불대에 위치하고 있다. QQQ가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400불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저는 1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현금 보유 비중은 계속적으로 10%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SLXL도 6%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39.17불, RSI가 51.5, CCI가 51.35,
그리고 BLZ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 상승으로 나오면서 14.19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가 53.07, CCI가 88.47에 위치하고 있으며 BLZ가 지금 현재 세별 에버리지 중 가장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등 현금 보유가 큰 기업이 금리 인상에 쇠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이 되지 않을까. 구글이 7월 이제 주식 분할도 이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주식 분할 이후에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구글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사이클 수혜주로 간주를 하고 있으며 CFRA 애널리스트 투자자는 22년에도 가치주로서 섹터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고유가 환경으로 에너지 섹터에 대한 선호도가 확인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고유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이제 너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오히려 버크셔 해서웨이나 구글을 가져가는 게 그리고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포텐셜은 에너지 기업들이 잉여 현금이 유가가 80%를 넘어가면 충분히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하반기쯤에는 주식 분할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확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이제 내마녀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장 후반까지 꾸준히 올라준 장세였다. 앞으로도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 장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